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 언론은 봉합이라 보도했으나 디테일을 보면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응징이었지요. 이어 6일이 지나 윤석열은 또 한동훈을 대통령실로 호출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률과 김건희에 대한 대화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굳이 강조했으나 이후 국힘 내에서 김경률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지요. 대통령과 오찬이 있고 5일이 지나 김경률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단 비대위원은 유지하겠다 했지요. 그러니까 김경률의 입에서 시작된 한동훈의 궁중 쿠데타의 결론이 김경률 불출마로 끝난 듯한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비대위원 자리는 유지가 될까요? 윤한 충돌에서 결국 김경률의 처신이 곧 윤석열의 레임덕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최근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지지율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는 곧 자신의 레임덕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김경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만 했겠지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서 밀리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기 위한 방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년 대담이지요.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못하고서 특정 언론과 1대1 대담, 그것도 녹화 방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냐 이거지요. 더구나 내용이 김건희에 대한 쉴드라면 말입니다. 동아일보는 윤 대담 녹화해 3.15 방송,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18개월 동안 미뤄온 생방송 기자회견 대신 녹화 대담을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대통령은 공개 질문을 15개월째 안 받고 있다. 기자회견은 재작년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신년 기자회견도 연달아 건너뛰는 셈이다. 대통령은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에선 정반대다. 이번 대통령 선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KBS와만 대담하는 것은 다수 언론의 다양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대통령이 사장 인사권을 가진 방송사 측 질문만 받는 것으로 관점도 질문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시시각각 뉴스가 움직이는 현실에서 하루 전도 아니고 3일 전 녹화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사흘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 대형 정치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통령 답변은 구문이 되거나 맥락이 달라질 수 있다. 질문과 답변의 민감성을 미세 편집으로 걸러내려는 리스크 관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4일 녹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공식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선택이 대통령이 내놓을 김여사 관련 표현 때문이라면 대통령은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진정성은 편집 기술로 포장할 수 없다. 3일 전 촬영한 발언과 다소 표현이 생경하더라도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대통령의 말과 표정 중 어느 쪽이 더 진심으로 여겨질까? 혹여 대통령실과 KBS가 질문 방향을 사전 공유했거나 한 사실이 언젠가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약속 대련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준석도 윤석열 KBS 신년대담과 관련 부군인 윤 대통령이 아무리 강한 어조로 해명을 하신다 해도 대리 사과 또는 대리 유감 표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지요. 민주당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녹화 대담 뒤에 숨은 대통령, 그런다고 김건희 게이트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KBS의 대담이 사전 녹화돼 7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끝내 신년 기자회견을 거부한 것입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해 11월 도어 스태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언론의 공개 질문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스스로 양도구육 정권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용산 전체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녹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민심인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인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윤 대통령이 만약 정부 여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간파했듯 3일이라는 시간차가 영상 편집의 시간도 있겠으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겠지요.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윤석열은 대통령실에서 KBS 종사자를 불러서 대담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 대담에서 김건희가 300만 원짜리 듀얼백을 받은 사건에 대해 기획 운운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떠돕니다. 대담은 편집을 거쳐 7일에 방송될 것인데 그 3박 4일 동안 검찰과 언론을 통해 윤석열 대담 내용을 증명하거나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을 조작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당장에 언론인들을 불러서 생방송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피할 것이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국민과 관계를 끊는 게 바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4일 녹화한 내용에 맞게 3일간의 엄프를 통한 총공세가 펼쳐질 것인데 동아일보가 힌트를 줘버렸으니 이 기획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그러니 신년 대담이 폭망한다면 윤석열의 지지율 폭락은 가속화되겠지요. 결국 이러한 폭락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다 이겁니다.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에선 오히려 김건희 특검 수용이 총선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국힘 내부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니 소름 돋게도 박근혜의 정규제 대담과 윤석열의 KBS 대담이 똑같다 이겁니다. 상황 역시 최순실과 김건희 해명이지요.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에 대해 어떤 해명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모든 작용엔 반작용이 있듯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 장인수 기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거지요. 자, 상황이 이러한데 한동훈은 입춘 하루 전날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는 발언을 했지요. 이에 대해 이준석은 한동훈 위원장이 김포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정책이 당내 그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우선 약속했던 당론 채택부터 해야 합니다.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합니다. 또한 메가서울은 절차적으로 총선 전 주민투표 시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경기 분도를 민주당의 안을 통크게 받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최춘식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에도 공동 발의해준 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진 이유는 메가서울을 추진하면서 경기 북도 분도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주의, 갈라치기라며 공격해왔던 여당의 급발진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전까지의 경과를 잘 모르고 통큰 척하기보다 그 절차적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우선입니다.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의 동시 추진은 누가 봐도 뜬금포입니다. 경기북도에서 김포, 구리, 고양, 의정부를 떼어내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인데 경기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과연 이런 행태의 분도를 원할지는 의문입니다.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의 동시 추진은 결국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싫으면 시집가라는 식의 대응보다는 진지하게 이런 정책적 모순에 대해서 답하고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이 후계자라 여겼던 한동훈의 정치적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 것이고 자신과 김건희를 호위하랬더니 선거봉에 셀카왕이 되어 궁중 쿠데타를 일으키니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뻔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런 정치무능, 정치 초보들에게 맡겨 폭망시킨 과오에 대한 국민적 반성은 오는 4월 총선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